예, 오늘 뉴스탑10은요. 단연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노의 금메달, 갈등의 단초는 트레이너 두고 있었던 거냐. 인생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그 금메달 획득 순간이었지만 그럴 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28년 만에 여자 단식의 금메달을 목에 건 세계 랭킹 1위 우리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 선수가요. 수년을 참았던 것처럼 작심한 듯 금메달을 따자마자 협회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일단 어제 중국 선수와 맞붙었던 결승전에 들어갈 때는 안세영 선수가 웃으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 영상,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라스트다. 컨디션 좋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파이팅!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7년의 기다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20대, 10대를 거의 배드민턴만 보냈는데 이 꿈 하나 때문에 보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정말 뭐 분노도 있었고 참을 거 다 참고 환호 뭐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움츠렸다가 다시 또 포효하고 이런 게 정말 낭만이지 않나 싶은 것 같네요. 운동선수들한테는.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년의 기다림, 저 의미가 꽤 많은 거를 안세영 선수 말에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도 먼저 드네요. 이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전 파리에서 들려온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금메달리스트들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한 번 인터뷰를 하고 하루 지나서 코리아하우스라는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또 다른 소감을 밝히는데 오늘 안세영 선수는 이 자리에 불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얼마나 꾹꾹 참았겠습니까? 또 본인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예. 아마 그 영광의 순간에 아마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분노스러운 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면 보통 이제 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하우스라고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금메달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이 은메달을 땄던 김원호, 정나은 두 선수만 일단 참가를 해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는데 한편으로 지금 본인이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예. 아마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질문이 거의 안세영 선수한테 집중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점을 고려해서 안세영 선수도 너무 본인한테 모든 질문이 집중이 되면 옆에 있던 최원호 선수나 이런 김원호 선수나 정나은 선수에게 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두 사람에게 이제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한 그런 배려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본인은 별도의 아마 여러 가지 입장들을 지금 밝히고 있고 기자들과도 만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본인이 정말 최고의 정상. 지난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 정말 이 부상을 당해서 그 부상 중에도 결국 금메달을 따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정말 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다음에 그동안 쌓여왔던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거는 본인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그러게요.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짐작하기로는 오늘 코리아하우스에서 펼쳐지는 공식 기자회견을 불참한 이유 아무래도 여기 은메달리스트인 김원호, 정다은 조가 있긴 한데 여기 또 이제 모든 그 언론의 포커스와 질문들이 다 안세영 선수에 집중이 되면 다른 선수들에 대한 이것도 어찌 보면은 폐를 끼친다고 안세영 선수 쪽에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불참했다. 안세영 선수와 면담 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배드민턴협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안세영 선수가 귀국길에 오르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인천공항에서 어떤 말을 할지 모든 조명이 다 안세영 선수에게 쏠릴 것 같습니다. 이제 본질로 가볼까요? 중국 선수를 꺾고요. 금메달을 땄다. 이 파리에서 선언된 낭보보다도 안세영 선수가 이번 금메달 이후에 은퇴할 수도 있다는 그 기사로 오늘까지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를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상에 대해서 그동안은 조금 말씀을 아끼셨었잖아요. 그동안의 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벌써도 기사가 나오고 있겠지만 어쨌든 대처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아쉽게 하고 지금은 또 말을 아끼는 게 그냥 좀 금메달을 이 기분을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부상은 떨쳐내서 결과로 증명했는데 이제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좀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좀 금메달을 좀 즐기고 난 다음에 한국 가서 제가 또 자세하게 할 수 있겠고요. 제가 하지 않은 말에 좀 축축이나 그런 걸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실만 말하니까 저도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즐기고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되게 하기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금메달을 따고 나서는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까지 보완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배드민턴이든 어떤 스포츠든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조금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대중들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면 그 방법은 금메달뿐이다. 7년 동안 참았다. 뭐 이런 취지로 금메달의 원동력은 분노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부상 심각했는데 안일하게 생각한 협회에 실망했다. 그래서 약심 발언했다. 또 다음 화면. 협회 모든 것을 막으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했다. 7년을 참고 그렇다가 이제 협회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회와 안 선수 사이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아직까지 다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낭만 배드민턴을 꿈꾸었던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결정적인 개인으로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낭만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작심하고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굉장히 오랜 시간 쌓이고 누적되어 온 갈등 그리고 우리 팀의 에이스인 안세영 선수가 선수로서도 또 이 팀원으로서도 느꼈던 어떤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분노가 금메달의 유일한 원동력은 아니었겠지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안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지금 뭐 이 아시안 게임 이후의 부상 문제 그리고 개인의 어떤 부상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한 불만뿐만이 아니라 협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 개인적으로 저렇게 부상이 당한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오진이 났고 그냥 집에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도 본인이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어떤 단식과 복식에 대한 지원에 대한 비효율성, 예를 들면 복식에서 성적이 많이 나오니까 단식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밀리고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365일 근력 훈련 프로그램이 똑같고 예. 몇 년 동안 개선되지 않는 예전과 똑같은 어떤 훈련 방식이 오늘 복식에서의 노골드 그리고 20년 넘는 기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금메달 이런 것들의 원인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협회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덴마크 프랑스 오픈 이런 데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협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이미 이런 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린 그 상황에서 금메달 리스트인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공론화가 되고 힘이 실린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 순간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다려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세영 선수의 오른 무릎을 이제 비춰주는 사진들을 많이 저희가 조명한 이유는 뭐냐면 배드민턴 혹은 뭐 스포츠 전문가 혹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안세영 선수의 주특기가 스피드와 체력인데 거의 스피드가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과거 정상적이었을 때 몸 상태보다 한 60% 수준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물론 그럼에도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금메달을 땄지만 그만큼 무릎이 거의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얘기가 나왔다. SNS를 하나 더 썼어요. 그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본인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 과정에서 분노의 인터뷰를 좀 한 다음에 대표팀과 더는 못 가겠다. 은퇴를 시사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은퇴라는 표현으로 국회하지 말아달라. 방점은 선수 관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겠다라면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은퇴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이번에 이 목소리를 들어서 이 협회나 체육회가 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혁신을 해달라는 절절한 외침으로 봐야겠죠. 운동을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을 요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은퇴하겠다가 아니라 은퇴를 제발 막아주세요. 제발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 방식부터 의사소통의 방식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측면에 대해서 수년간 누적된 갈등이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수, 앞으로 나올 새로운 국가대표라든가 신인들을 위해서라도 요번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외친 것을 마치 은퇴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팀과 더는 못하겠다 혹은 이제 뭔가 은퇴까지 22살의 안세영 선수가 은퇴까지 고려한다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화가 엄청나게 많이 되니까 SNS에 추가로 글을 써서 은퇴라는 표현이 아니다. 뭐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옵니다. 은퇴라고 방점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세영 선수 당사자인 본인뿐 아니라 같이 이번 금메달 안세영 선수를 조련한 김학균 대표팀 감독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감독의 말도 의미심장한데 일단 김학균 감독의 과거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년 가까이 호흡을 맞춰오면서 작년 아시안게임, 작년 세계선수권 많은 대회들을 준비해오면서 많은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 와중에 부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많이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그걸 잘 극복해줬고 그리고 여자 단식 선수로서 겪어야 될 부분 그리고 목표 그다음에 기록들 그 모든 것들을 이뤄냈었거든요. 그 이뤄내는 과정에서 본인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도 쌓였을 거고 부담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 김학균 감독이요, 김진욱 대표님. 저는 사실은 오히려 안세영 선수보다도 옆에 있었던 감독의 말도 충격적이었던 게 앞으로 안세영 선수가 국제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을지를 두고 협회와 법정 싸움을 하겠다는 얘기다. 본격적인 법적 투쟁 뭐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지금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그 화려했던 순간에 이런 불편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개인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가장 불만인 것은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예. 선수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의무를 해태했던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김학균 감독이 예측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학균 감독이 저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동안 배드민턴 협회는 무엇을 했던 것인지 예.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협회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협회는 무엇 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배드민턴 협회가 보여줬던 그런 무사 안일적인 방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이 예. 처음 지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이에 과연 배드민턴 협회는 자정하기 위한 그런 자성의 목소리에 대한 하나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이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협회가 지금 이제 안세영 선수가 사실 그 지금 인터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협회와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밝힌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협회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지를 지켜보겠다.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겠다. 예. 앞으로 협회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회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갈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지금 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중요한 건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협회 그 선수하고 무슨 진실 공방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을 저는 그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구분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학균 감독, 그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 얘기는 이제 코칭 스태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협회의 불만을 표현한 거고 협회와 법정 싸움할 수도 있다는 얘기. 뭐 이렇게 골마왔던 갈등들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시계를 한 반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그런데 저 이 얘기 듣고도 좀 놀랐던 게 세계 랭킹 1위고
금메달이 우리 선수 중에 가장 유력했던 안세영 선수가 실제로 협회에 올 초에 이번 올림픽 출전 안 하겠다. 올림픽 포기 의사를 전달했던 적도 있었네요. 김학경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세용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여러 번 설득해서 출전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이 얘기들이 예상이 된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안세용 선수가 지난 1월에 자신의 부상 관리와 뭐 대회 출전 관련해서 불만이 누적이 되어 있어서 이런 요구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협회에 전달했지만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예. 지난 5월에 세계 여자 단체 선수권 대회가 있었거든요. 세계 여자 선수권 대회, 이게 우버컵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안세영 선수가 준결승에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지금 이 협회에서는 복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단식을 계속하고 싶고 자기의 기록과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서 단식 선수로 뛰고 싶은데 단식만 계속한다고 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부상 관리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누적이 됐고, 그래서 국가대표팀에서 은퇴를 하고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여러 명에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 아마 그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예상했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어쨌든 안세영 선수는 부상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실제로 올림픽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가장 강력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후보였던 안세영 선수가 본인의 배드민턴 인생의 꿈인 올림픽까지 포기할 정도로, 그런 의사까지 전달했을 정도로 뭐가 가장 불만이었냐. 본질은 이제 어느 정도 대략 감이 잡히실 건데요. 문제의 본질은 내 몸이, 내 무릎 상태가 이렇게까지 이 지경이 된 데까지 협회는 나한테 뭘 도와줬냐. 방치하고 방임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안세영 선수가 본인 무릎에 대해서 약간의 뉘앙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정확히는 지난 6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는 많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올림픽 끝나고 이제 모든 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상이 왔을 땐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풀어나갈 수 있을까부터 먼저 생각하게 됐고, 왜 저한테 이런 과정을 저에게 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안세영 선수, 혹은 배드민턴 경기 자주 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안세영 선수가 세트 중간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이런 표정 짓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의 시작은 여기부터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안세영 선수가,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무릎 통증으로 검진을 받았는데 무릎 근처 힘줄 일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주도한 병원을 갔더니 한 달 정도 재활하면 된다는 나왔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오진이었던 거예요. 참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난데, 문제는 아마 그때 이 아시안 게임 때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습니다. 정말 안세영 선수가 너무 고통을 참기 어려워서 뭐 스프레이를 뿌리고 하면서 끝끝내 이제 그때 금메달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도 안세영 선수의 저 무릎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배드민턴 협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했더니 그냥 재활만 하면 된다, 이런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고통이 계속되고 나아지지 않으니까 삼성생명이 이제 소속사입니다. 거기서 하는 병원에 갔더니 이거 올림픽에 출전하기가 어렵다, 이런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똑같은 무릎을 놓고서 이렇게 큰 다른 진단이 나왔을까? 이제 거기서 불만이고, 문제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통증을 줄이고 출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 분께서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아마 강화시켜 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트레이너 분이 7월 달에 계약이 만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올림픽에도 같이 못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안세영 선수 불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올림픽에 출전하기 어려울 만큼 부상이 심했는데, 예. 그나마 그 트레이너 덕분에 이제 겨우겨우 출전할 수 있었는데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올림픽에 동행도 못하고
자,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 예. 지금 협회 측에서는 뭐 한의사를 붙여줬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러나 이 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 트레이너 때문에 겨우겨우 그래도 출전을 할 수 있었는데 아예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동행도 못하게 하니까 아니 처음에 오진 난 것도 그렇고 그 뒤후에 처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저는 도대체 이 배드민턴 협회 분들이 제정신인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협회와 안세영 선수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봤던 병원과의 진단이 달랐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다는 걸 안세영 선수는 많이 받아들였을 테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 와중에 뭐 여러 올림픽 전에 대회들이 있는데 아시안게임 이후의 대회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 결과 올림픽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몸 상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부상을 겪은 상황에서 협회가 봤을 때 뭐 우리가 봤을 때 한 달 정도 재활하면 된다고 했던데 이런 오진이 겹쳐지면서 여기부터 불씨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부상 관리는 그러니까 선수에게는 생명권과 같을 정도로 부상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 앞서의 그 목전한 대회에만 심취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겁니다. 이러다가 실제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가서 그 선수 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 부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준으로 이 출전을 시킨다거나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적된 갈등에 나아가서는 의사소통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선수 입장에선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중재안도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다 막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끝내 올림픽에는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지만 예. 혹여라도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든 책임과 모든 결과는 안세훈 선수에게 있었을 수 있는 위험성을 협회는 너무 방임했던 것이 아닐까. 길게 선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길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일한 판단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양측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안세영 선수 주장과 충격 폭로 위주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면 협회 측이 생각하는 어떤 다른 입장이 들어오면 저희도 당연히 반영하고 안세영 선수의 반론까지 들어볼 생각입니다.